이번 시간에는 동양의 정치 단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훌륭한 단계가 노장사상에서 유래한 무치, 그 다음은 유학사상에서 유래한 덕치, 현재 많은 나라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법치, 가장 안 좋은 정치는 힘으로 다스리는 력치입니다. 무치는 없을 무자에 다스릴 치자로 이루어졌으며 직역하면 다스림이 없는 정치가 되지요. 이는 무위지치의 준말입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 위자는 하위자, 지자는 어주사지자, 치자는 다스릴 치자로 해석하면은 무위험은 함이 없는 정치, 치잔범하는 함이 없는 정치를 줄임말이 무치입니다. 자, 거기 읽어볼게요. 노장사상에서 유래한 무치는 무위지치를 줄임말로 위정자, 즉 정치를 하는 자, 통치자가 각 부서의 장을 임명할 때 당파, 인맥, 학벌, 지역, 출신 성분 등을 따지지 않고 그 일에 가장 마땅한 인재를 마땅한 자리에 기용하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재량권을 주면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이 저절로 잘 이루어진다는 정치 철학입니다. 무치는 다스림이 없는 정치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정치이지요.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지요. (1999년) 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서기 100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000년간 가장 훌륭했던 지도자를 선정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역사상 가장 넓은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즈칸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밀레니엄 히어로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칭기즈칸은 관리를 임명할 때 능력을 중시하고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았으며 내용이 타당한 제안이면 관습을 과감히 바꾸는 등 열린 마음으로 정치에 임했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은 적국 금나라의 신하였던 야율초제의 능력과 인간성을 알아보고 자신의 비서인 서기로 임명하고 그의 조언을 들어가며 통치했습니다. 몽골이 금의 수도를 14개월 만에 함락시켰을 때 몽골군은 금나라 수도 인구 140만 명을 죽일 예정이었는데 점령지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관습을 바꾸어야 한다는 야율초제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나라의 왕족만 죽이고 140만 명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야율초제는 적국을 치기 전에 적국의 인재들을 파악하여 죽일 사람들과 살려야 할 사람들이 목록을 만들었고 적국을 점령한 후 점령지를 믿을 만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맡기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쪽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반란도 일어나지 않아 100만의 인구로 1억의 점령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이 밀레니엄 히어로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재주와 능력만을 보고 야율초제를 자신의 비서로 임명한 후 그의 건의를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던 무치의 정치를 실현했던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예,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점은 첫째, 백성의 행복이 제1의 통치 이념이었고, 둘째, 능력과 인품 우선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했으며, 셋째, 학문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고, 넷째, 토론과 소통을 통한 국정 운영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둘째,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과 인품 우선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수많은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지요. 또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몇몇 신하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했는데 총 1900여 차례의 학술 강연을 열었다고 하네요.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을 처리하면 부작용도 적었을 것 같고 신하들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치, 덕덕자의 다스릴 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육아에서 유리한 덕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정치를 말한다.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존경하며 따라하지만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전혀 믿지 못하게 된다. 자, 조선시대에 덕치를 한 임금으로 많이 꼽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영조대왕을 많이 꼽습니다. 17, 18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1도씨 정도 내려가는 소빙하기가 찾아와 태풍과 홍수, 폭우와 냉해, 지진과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했고 이로 인해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영양상태가 부실하니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마녀들의 저주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여 수많은 여인들을 마녀로 몰아 마녀 사냥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조대왕이 어느 날 궁궐에서 조의를 열었습니다. 요즘 일기가 불순하고 식량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소. 이 모든 원인은 짐이 정치를 잘못하여 하늘이 노하신 결과입니다. 짐은 오늘부터 반찬 수를 줄일 것이고 궁궐에서 사용하는 내탕금도 줄일 것이오. 대신 경들의 월급도 깎았으면 하오. 비용을 아껴서 굶주린 백성들 구제에 사용합시다. 왕이 솔선수범하는데 위에서 모범을 보인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법자에다 다스릴 치자로 모든 사람이 지킬 법을 제정한 후 빈, 부, 귀, 천, 빈,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빈, 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천, 지위가 낮은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지키는 정치를 법치라고 합니다. 자, 법법자는 물숫자에 갈것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법에는 억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듯이 법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요. 화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가 주장한 법치는 법을 제정한 후에 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준다는 신상필벌이 중요하며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평과 공정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느냐가 법치의 핵심이다. 통치자가 일정한 기준 없이 상을 마음대로 주고 형벌을 함부로 내리는 참상 남용을 한다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된다. 법치. 모든 사람이 지킬 법을 제정한 후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정치. 세상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일까요? 2014년에 어느 신문의 만평을 스크랩해 놓은 겁니다. 어느 택배기사가 어느 날 두툼한 봉투를 배달했습니다. 봉투의 느낌을 보니 현금인 것 같아 봉투를 뜯어보았는데 10,000원짜리가 77장 들어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긴 택배기사는 이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 병원비로 지급했습니다. 택배기사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남의 돈으로 병원비를 갚은 거지요. 이 택배기사는 결국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아픈 집사람을 간호해 줄 사람이 없고 어린 자식들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법은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회사 돈 227억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만평이 그려질 당시는 227억이었지만 뒤에 900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장님은 단 하루도 감옥에 안 가고 집행유예로 용서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S그룹 회장님은 1,700여 개의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하여 4조 5천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단 하루도 감옥에 안 가고 용서되었지요. 이런 상황을 두고 유전무지, 무전유지라고 하지요.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2014년 4월 17일자) 경향신문 만평입니다.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던 판검사님들도 용서되고 1,000억 단위, 조 단위 탈세나 횡령하신 재벌님도 용서되지만 버스요금 2,400원 횡령했다고 버스기사를 해고하고 버스요금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기사가 해고당하여 나는 횡령한 적 없고 계산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라며 버스기사가 법에 호소했지만 법원에서는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의 집행이 공평한가요? 가장 질이 떨어지는 정치는 독재자들이 쓰는 무단정치, 력치입니다. 힘으로 통치한다는 뜻이지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여러분도 배워서 알겠지만 유신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고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었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신헌법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1975년 긴급조치를 발표하는데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고치자고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고요. 긴급조치는 1호에서 9호까지 발표되었는데 그중 가장 황당한 것은 4호인데 학생이 무단결석이나 시험 거부를 하면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지요.
력치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종교,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같은 학교 출신끼리, 친척들끼리 통치하는 것을 인치라고 하지요. 넓은 범위에서 사람을 고르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고를 확률이 줄겠지요. 비전문가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다 보니 일의 효율은 떨어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요. 이상 동양의 4가지 정치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치나 덕치는 어렵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적용되는 시대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이 꼭 투표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